안녕하세요. 뻘지공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곧 들어온다는 스타링크 하면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상공 250에서 1000km 정도의 낮은 고도에 인공위성을 여러 개 띄워서 전 지구를 커버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 개를 띄우냐? 기존 위성통신 시스템은 고궤도거든요. 그래서 계단 커버리지가 넓은 대신에 한 위성의 부하가 크고 거리도 머니까 지연이 길겠죠. 스페이스X 로켓 발사하는 거 보면 요즘은 우주에서도 라이브로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 스타링크를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나 기지국이 닿지 않는 망망대해의 배 위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 스타링크가 2024년 초에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고요. 사실 23년에 출시한다고도 했었고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도 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계속 지연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스타링크 사용 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제가 스타링크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시면 이런 박스에 오고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죠. 자, 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 스탠드 그리고 안테나가 있고요. 이건 뭐야? 그냥 그 안테나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장착하는지랑 손으로 만지지 말래. 그 다음에 앱을 깔아가지고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라우터가 있고 여기 전원 케이블 그리고 이쪽에 스티커가 있어. 역시 우리 같은 긱들은 이런 스티커 좋아하거든요. 여기 스타링크 위에 고양이들 타고 있어. 이거 말고는 여기 사용 설명서, 당연히 한국에는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는 없고요. 그리고 요게 끝입니다. 얘가 인공위성에서 인터넷을 받는 안테나고요. 야, 근데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뭐가 좀 드럽냐? 반품 상품 이런 건가? 안테나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가 산 건 스탠다드고요. 요거 원래 가격이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50% 할인한다길래 후딱 하나 샀습니다. 인터넷 요금 말고 이 순수 기기값만 이 정도 해요. 안테나와 라우터끼리는 뭔가 자체적인 규격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하고요. 얘가 라우터, 그러니까 공유기 같은 거죠. 안테나가 인터넷을 받아오면 얘가 와이파이로 뿌려줍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유선 램포트가 없더라고요. 오로지 와이파이만 되고 요게 이제 안테나랑 연결하는 선이고 얘가 전원 포트고 100에서 240V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작동이 잘 될 거고요. 디자인이 나름 깔끔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설치를 해보면 여기 스탠드를 두고 안테나를 이렇게 딱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케이블도 보시면 이렇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눈비 정도는 얘가 방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포트를 뺐다 꼽았다 하는 게 조금 빡빡하긴 해요. 그리고 전원을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불이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요. 풀로 세팅하면 이 정도 모습이 됩니다. 일단 이 라우터랑 이 안테나랑 선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지붕 같은데 위에 고정해두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개조해가지고 트럭 같은데 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안테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금제를 따로 결제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제일 저렴한 게 스탠다드 6,600엔이면 대략 6만원 정도 되죠. 요게 살 때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근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저렴한 건 절대 아니죠. 그 다음 9만원짜리 모바일 리저널은 일본을 선택했으면 일본 전체, 그러니까 그 국가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모바일 글로벌 가격이 무려 25만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요금제예요. 그런데 조금 복잡해지는 게 이게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붐비는 시간대에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밑에 보면 파이어레이트라고 우선순위 보장해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종량제야. 50기가에 월 33만원, 1테라는 100만원이 넘고요. 5테라는 600만원이 넘습니다. 확실히 저렴한 건 아니죠. 일단 실내에서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위성을 찾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신호를 못 잡네요. 보면 클리어 뷰 오브 더 스카이, 그러니까 하늘 뻥 뚫린 데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가야겠죠? 자,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요 파워뱅크를 제가 하나 구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한번 전력 소모랑 이런 것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파워뱅크에 이렇게 딱 꽂고 여기 AC 온 버튼을 누르면 아마 이제 작동이 될 거예요.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렇게 최적의 신호를 받으려고 알아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게 디폴트라고 해요. 지금 소모 전력이 아래쪽이 아웃풋이거든요. 61W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하더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처음 켜서 그런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위치를 조정한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온라인이 됐습니다. 와, 연결됐어, 한국에서. 그리고 현재 소모 전력은 뭐 35W, 30W 요 정도 나오고요. 전력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다. 아, 중간중간에 60, 40 요렇게 올라가긴 하네 또. 자, 일단 연결됐는데 요런 앱에서 기믹 같은 게 있고요. 스태틱 통계를 보면 뭐 업타임이나 뭐 레이턴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스피드테스트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앱도 있네. 속도 150, 160메가, 레이턴시가 39입니다. 175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업로드는 역시 업로드가 조금 약하긴 해. 30 정도 나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왜냐면 핑이 엄청 낮아. 이거를 한번 국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자. 일단은 벤치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업로드도 나쁘지 않아. 업로드는 30 정도. 오케이, 일단 벤치비에서는 이 정도 나오고요. 이게 뭐 연결되어 있는 회선이 어디 거냐, 서버가 어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클라우드 플레어 테스트고요. 이게 지금 서버가 연결이 자동으로 도쿄로 되는구나. 오, 뭐야, IPv6를 쓰네. 우리가 보통 하는 뭐 192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IPv4고 여기는 IPv6를 씁니다. 역시 그 스타링크라 그런지 뭔가 최신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도쿄 서버 접속 결과고, 이게 보니까 지금 네트워크 상으로 일본 서버가 0km가 찍히네요. 이게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라우팅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 서버로 바꿔서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한국이 없어. 다 이제 일본 근교가 찍혀가지고, 일단 패스트.com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자, 200, 300, 뭐야? 좋다. 생각보다 다운로드는 괜찮다. 이게 서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못해도 150메가 이상은 보여주고 뭐 200 정도까지도 보여주는 서비스들도 꽤 있고요. 이게 시간대나 날씨에 따라서 속도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비나 눈이 오면 속도가 좀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정식 출시를 안 했다 보니까 일본 쪽 ISP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성, 일본, 한국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일본 서비스를 보면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150에서 200메가 정도 나왔고요. 미국도 요 정도 나와요. 한국 정식 서비스 해도 요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국내 LTE 핑과 속도 수준이에요. 물론 업로드는 좀 느리긴 하지만. 재밌는 기능이 몇 개 있는데, 설정이 들어가면 우선 라우터 여기 보면 컨텐츠 필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멀리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 준다고 하고요. 아마 그 스타링크 DNS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커스텀 DNS 있어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플레어 DNS나 구글 DNS나 원하는 거 쓸 수 있고요. 스타링크 옵션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거 앱 디자인이 되게 미려해. 일단 스노우 멜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접시에 대해 눈이 쌓이면 그 통신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눈이 쌓이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열선을 틀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끌 건지 켤 건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이 스토브 스타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고요. 다시 언스톱 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재밌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제 위성 위치 찾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정까지 하고요. 근데 특이한 게 안테나가 온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컨트롤러 같은 게 있는지 50도 가량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30도 가량 요 정도. 그러니까 만지면 뭐 좀 뜨끈뜨끈하네, 그 정도 느낌의 발열이 있습니다, 이 안테나 자체에서. 어쨌든 한국에선 유선 인터넷 커버리지가 98% 이상이고, 스타링크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월 6만 원이니까 100메가급 인터넷에 요 정도 비용을 굳이 지불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특정 영역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타링크 피셜 런던 투자자가 뉴욕 증시의 거래 신호를 보내면 해적 광 케이블을 길게 거쳐야 되고, 실제 신호가 도달하는 데는 72ms가 걸리지만 적게도 인공위성을 사용한다면 43mm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저 광 케이블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위성을 이렇게 한 번 거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다만 이건 언플이고 직접 찍어보니까 런던 뉴욕은 스타링크가 10mm 정도 더 느리더라고요.
어떤 분석을 보니까 국가 간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22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스타링크가 더 빠르다곤 합니다. 연결해서 게임도 조금 해봤는데 뭐 가끔 핑이 튀는 정도라서 물론 그 민감한 사람이 할 정도는 못 되지만 FPS 같은 거 아니면 할만하겠더라고요. 특히 기존 선박용 위성 인터넷은 다운로드 10메가 정도에 핑이 뭐 800ms, 1000ms 이 정도 수준인데 훨씬 낫죠. 그래서 최근에는 비행기 기내 인터넷으로 뭐 스타링크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 위성 인터넷이라는 게 계획은 진짜 수십 년 전부터 있었고 이미 하던 회사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이렇게 빨리 상용화 시키는 거는 정말 머스크 형, 파워카를 둘 다 미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의를 얘기해보자면 인터넷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제3세계에 의료, 교육 같은 여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천체 관측에 어려움을 주거나 우주 쓰레기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아마 한국에 정식 출시될 때는 좀 더 개선이 될 거고요. 현재 상태로도 쓸만은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심히 떨어지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